연락을 완전히 끊고 지내던 공백기 이후에 회피형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죠.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회피형이 당신을 다시 보는 그 순간, 겉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눈이 아니라 감정의 레이더를 통해 즉각적으로 당신을 탐색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위협이나 압박감, 기대치 또는 감정적인 요구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달려와 당신을 안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반가운 기색을 보이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속마음을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언제나 당신의 에너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이런 신호들을 찾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지, 아직도 상처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또다시 나와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첫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혼자 버리는 은밀한 신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차분하고 단단하며 감정적으로 갈구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를 풍긴다면 그들은 즉시 긴장을 풀게 됩니다. 겉으로 그들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볼 수 없겠지만 마음속 깊은 신경계는 이미 경계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회피형은 감정적으로 강렬해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하는 다음 행동은 바로 감정의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가 종종 더 차갑고 조용하며 심지어 약간 무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관계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는 것입니다. 회피형에게 친밀함은 곧 위험을 뜻하지만 거리를 두는 것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공백기 이후에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미묘한 신호들을 보일 것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무표정한 얼굴을 하거나 호흡을 조절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대신 주변을 두리번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안전한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있죠. 당신이 관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나 정리 혹은 감정적인 확신을 요구할 것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리를 두어야만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지 가늠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신비로움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경계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은 감정적으로 쫓아가는 것보다 감정적인 중립 상태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긴 침묵 끝에 회피형이 당신을 마주하게 되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회피형은 이별 후 빨리 털고 일어난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감정을 분리해 깊은 곳에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는 순간 그들이 묻어두었던 모든 것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당신과의 마지막 대화, 당신의 향기, 당신의 목소리, 당신이 앉아있던 모습,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던 눈빛까지 모두 떠오릅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강렬한 익숙함의 파도를 느낍니다. 그것은 아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슴을 툭 치는 것처럼 아주 조용하고 내면적인 울림에 가깝죠. 그리고 그들의 본능은 이것을 숨기려 듭니다.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짓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소용돌이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회피형의 뇌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며 감정적인 놀라움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솟아오르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억누르려 합니다. 속으로는 따뜻함이나 불안함 혹은 어색함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아주 차분한 모드로 전환해버리죠. 그 다음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회피형은 아주 미묘하게 당신의 감정 온도를 시험할 것입니다. 가벼운 농담을 던지거나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동안 잘 지냈어
혹은 오랜만이네처럼 겉핥기식의 가벼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들은 당신과 다시 잘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공기가 안전한지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분위기를 떠보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긴장했는지, 편안해 보이는지, 자신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있는지, 여전히 미련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과거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미세한 신호들에 집착합니다. 당신의 말투, 자세, 자신감 등을 예리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만났을 때와 비교해서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분석합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단단하고 초연해 보일 때 회피형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압박감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경계에 나는 지금 안전해, 상대가 나를 끌어당기지 않아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 당신은 그들이 예상치 못하게 한결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피형은 친밀함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백기 이후에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다시 나를 감정의 숲으로 들이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서기보다 관찰하는 쪽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당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평화로울지 아니면 숨막히게 벅찰지 파악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리거나 상처받았거나 감정적이거나 너무 과하게 따뜻하게 대한다면 회피형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뒷걸음질치고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며 당신과의 대화를 최대한 짧게 끝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스스로 온전해 보인다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기대지 않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게 되죠. 바로 그 호기심이 그들이 다시 애착을 느끼게 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에게 압박을 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코너에 몰아넣지 않는 사람에게만 다가갑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일도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회피형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감정 상태를 거울처럼 따라하게 됩니다. 당신이 차갑게 대하면 그들은 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긴장을 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감 넘치고 평화롭다면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린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일종의 감정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맞춰 스스로의 온도를 맞추죠.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쫓아다니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 친밀함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공백기를 가진 후 당신이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회피형이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이야기나 뜬금없이 꺼내거나 당신의 근황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들이 갑자기 다시 연애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마침내 함정에 빠질 걱정 없이 한 발짝 다가서도 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에게 안전함은 곧 관계의 연결을 의미하고 압박감은 곧 거리두기를 의미합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당신을 마주할 때 회피형은 당신이 얼마나 더 멋지게 성장했는지도 남몰래 눈여겨봅니다. 관심 없는 척 행동할지라도 속으로는 모든 것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 당신이 내뿜는 분위기, 자세, 스타일, 그리고 목소리 톤까지 말입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개입될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 없이도 더 발전하고 한 단계 성장했으며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면 그들은 속으로 쓰라린 아픔을 느낍니다. 겉으로 티낼 정도는 아니지만 두고두고 기억할 만큼은 되죠. 그 작은 쓰라림은 나중에 후회의 씨앗이 됩니다. 회피형은 격렬하게 다툴 때는 좀처럼 후회하지 않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후회를 느낍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 고요하고 예상치 못한 감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이와 동시에 아주 중요하고 즉각적인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회피형은 서둘러 빠져나갈 탈출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자리를 뜨고 싶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벅차다고 느낄 때 언제든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남을 짧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야 할 곳이 없으면서도 나 조금 있다 가봐야 해 라거나 오래 있지는 못해 라고 말하곤 하죠.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자기 조절 방식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차분함을 유지하고 그들의 무덤덤한 태도에 조용한 자신감으로 발을 맞춰준다면 결국 그들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깨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피형이 당신을 다시 만난 직후에 하는 가장 예상치 못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당신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와 상황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해 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곱씹어 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입었고 어떻게 말했으며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보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예전과는 달랐는지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혼자 남겨졌을 때 비로소 은밀하게 감정을 소화해냅니다. 이때가 바로 당신 앞에서는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제야 향수를 느끼고 끌림을 경험하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때로는 당신을 향한 깊은 그리움까지 느끼게 되죠. 만약 당신이 그 만남에서 쿨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들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이 재생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 자신이 여전히 조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남몰래 당신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이 쫓아갈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 곁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강하면서도 기꺼이 그들을 다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돌아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공백기 이후에 당신과 마주하는 그 짧은 만남이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움직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건넨 어떤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곁에 없었던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바로 그 모습 때문입니다.